안녕하세요, 로큐입니다. 오늘은 난동꾼 다음에 있는 위생병 총잡이랑 난동꾼을 보고 싶으신 분은 전 영상으로 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로큐가 사용하는 위생병 특성 클래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위생병은 약품 투여기 1티어 기관단총 키트를 들고 시작해요. 그리고 남한테 키트를 감아주면 자기도 25%만큼 치료 효과를 같이 받아요. 위생병은 패시브가 진짜 중요해요. 이거를 모르고 있는 초보자분들도 많더라고요. 남을 치료하면 자기도 같이 차는 거. 이게 되게 좋은 거거든요. 이게 월드워제트가 체력이 다 소모해서 무력화가 되면 어려움 난이도는 2번 무력화되면 다음번에 무력화되면 죽고, 광인이랑 극한은 한 번 무력화되면 다음번에 누우면 죽잖아요. 근데 이게 치료를 받으면 죽어서 화면이 검어지는 게 밝아지잖아요. 그 조건이 무력화돼서 화면이 검어졌을 때 자기 최대 체력의 50% 이상까지 회복을 하면 그 사망 카운트가 사라져요. 다시 초기화돼요. 그래서 위생병이 남을 막 힐하고 다니면 자기 사망 카운트라던가 자기 체력 관리가 가능하니까 위생병은 무조건 키트를 먹고 남을 힐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위생병은 어그로 핑퐁을 하면서 자기도 같이 맞아야 돼요. 어차피 남을 힐해주면 자기도 차니까. 물론 아예 안 맞고 해도 좋은데 남들이 맞을 상황이고 위험한 상황에는 상대방한테 스팀을 써주면서 나도 맞아가지고 남을 힐해주면서 같이 회복하는 그런 걸 해주면 좋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특성 포인트 투자하는 거에 대한 설명을 할게요. 우선 1, 2, 3렙 위생병은 좀 설명할 게 많은데 우선 1레벨에 회복량 10% 증가가 있어요. 이게 응급처치 도구의 회복량 10% 증가가 남을 회복할 때 원래 70%란 말이에요, 기본 회복량이. 근데 이걸 80%로 해줘요. 이게 광인 아래에서는 아주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극한에서는 위생병이 없어도, 그러니까 위생병의 치료 회복 효과가 추가가 되든 안 되든 어차피 불피해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있는 게, 남을 힐할 때 남을 힐한 거에 25%를 받잖아요. 근데 이게 25%에서도 이 특성을 찍으면 10%가 증가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35%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건데 이거는 잘 안 찍어요. 두 번째 거, 응급처치의 사용 속도가 50% 빨라집니다. 이거는 좀 사람들이 많이 쓰는 특성이에요. 이건 나쁘지 않아요. 말 그대로 키트 사용 속도가 빨라지는 거. 세 번째, 응급처치 도구로 아군을 치료하면 아군한테 스팀 부스트가 적용이 돼요. 이런 효과를 가지고 있고, 저는 3번을 씁니다. 이게 치료받을 때 잠깐 멈춰있는데 멈춰있으면 어그로가 끌린단 말이에요. 그 어그로 끌리는 거를 도망 다니면서 한두 대 맞더라도 괜찮게 해주고, 이게 스팀 부스트가 발라져 있으면은 앞으로 몇십 초 동안은 좀 안전해지는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느낌이 되게 틀려요. 임시 체력이 있냐 없냐가 느낌이 틀려. 그리고 스팀 부스트 한 발 아껴주는 거니까 이것도 나쁘진 않고, 어쨌든 저는 키트 감아주면서 임시 체력 발라주는 게 좋은 것 같아가지고 이걸 써요. 이거는 두 개는 취향이에요. 그리고 이 취향이 나중 가서 갈리는 게 나옵니다. 설탕옷, 저는 설탕옷을 찍고요. 이건 볼 필요 없어요. 이건 쓰레기예요. 긴급 의료원, 아군을 무력화해서 살리는 속도가 50% 빨라집니다. 이것도 취향이긴 한데 써보면 이게 좋아요. 전 이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걸 씁니다. 그리고 이 아래 얼른 일어나죠. 이게 번역 오른데, 당신이 되살린 동료는 스팀 부스트가 적용됩니다. 근데 여기서 설탕옷이랑 약간 차이점이 있는데, 설탕옷은 여기 7, 8, 9레벨에 진통제라고 있어요. 8레벨인데 약품 투여기가 일시적인 추가 체력을 25%만큼 더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기본 스팀 부스트의 25%만큼을 더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스팀 부스트는 다른 스팀 부스트보다 지속시간이 50% 더 깁니다. 이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설탕옷에는 이 효과가 돼요. 근데 얼른 일어나서는 이 효과가 안 들어가요. 그 차이점이 있어요. 어쨌든 얼른 일어나서는, 이게 제가 콤보라는 걸 알려드릴게요. 이게 어떻게 쓰는 거냐면, 제가 쓰는 건 아군을 빨리 살리고, 이게 아군을 살려주면 2초 동안 무적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스팀 부스트를 그러니까 이게 보통 위생병이 아군을 살릴 때는 난전 상황이라서 스팀 부스트 없이 아군을 살리면 되게 위험해, 멈춰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스팀 부스트를 나한테 받고 아군을 빨리 살리고, 아군을 살리자마자 바로 힐하면서 아군한테 임시 체력고 주고 체력고 주고, 이런 방식으로 쓰는 게 설탕옷 긴급의료원이고, 다른 방법이 있는데 나한테 스팀 부스트를 박아요. 그리고 얼른 일어나셔로 아군한테 임시 체력을 주면서 살려. 근데 이러면은 위의 특성보다 살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 오래 걸리는 시간을 부상자 분류로 커버하는 거. 그러니까 살리는 걸 빨리 살리고 살린 다음 키트를 감아주면서 임시 체력을 주냐, 아니면 살리면서 임시 체력을 주고 빨리 힐을 하냐, 그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걸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 취향에 맞춰서 섞었어요, 사람들이 다. 굳이 나한테 스팀 부스트를 안 박아도 아군을 여유롭게 살릴 수 있는 상황에는 얼른 일어나자가 좋아요. 이게 다 상황에 따라 다른 거라서 그냥 자기가 여러가지 써보고 취향대로 가시면 돼요. 자, 그리고 7, 8, 9 특성, 대형 약국.
약품 투여기에 소지량이 1개 더 증가해요. 원래 3개인데 4개로. 심플한 특성이고, 두 번째 거. 아까 말했듯이 약품 투여기에 성능을 올려줘요. 이거는 감정이입이라는 건데, 동료한테 투여기를 쏘면 동료한테 쏜 스팀 부스트의 50%만큼 나한테 들어와요. 근데 이건 별로 안 좋아요. 왜 안 좋냐면, 감정이입은 일단 나한테 스팀을 쓰면 엄청 아까워요. 그리고 동료한테 2발 연속으로 촥촥 쏘면 아까워요. 그리고 동료한테 쏜다고 해서 나한테 스팀 부스트가 조금 들어오는 걸로 그걸로 커버가 안 돼요. 그리고 미생병을 하다 보면은 미생병의 핵심 특성이 26레벨의 차폐잖아요. 차폐. 이 차폐 때문에 쓰는 건데 아군한테 차폐를 주면 나한테는 50% 효과가 안 들어와요. 차폐가. 그러니까 이게 아마 나한테 차폐가 2.5초가 들어왔으면 좋았을 거야. 그렇게 패치를 해주면. 근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안 좋아요. 일단 문제가 너무 많아요. 감정이. 이 위생병이 한 명한테만 항상 촥촥촥촥 써주는 상황이 많이 나오면 좋겠는데 그런 상황이 많이 안 나와. 그럴 바에는 그냥 차라리 약국이나 진통제를 해도 이게 스팀 부스트적인 임시체력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게 큰 손해가 없고, 그리고 감정이입처럼 막 눈치 보면서 기다려가면서 쓸 필요도 없고, 이게 상황적으로 탈 때 감정이입보다 안 좋을 때가 너무 많아요. 불편할 때가 많아요. 이것 때문에 꼬이는 경우도 많고. 10레벨 특성. 무력화된 동료가 무력화 상태에서 이제 일으킬 때까지 머리 위에 플러스 십자가 카운트 도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이런 게 있고, 11, 12, 13. 새로운 활력. 이게 무력화 돼가지고 딱 누웠을 때 바로 일어나는 거예요. 체력 25%로. 바로 일어나는 거야. 근데 이게 확률이기도 하고 너무 확률이 낮고 일어난다고 해서 엄청 좋은 건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저는 이거를 쓸 바에는 이걸 써요. 그러니까 한기식사 다들 아시잖아요. 일반 좀비한테 3대 맞으면 누울 거 제대로 해주고 특종한테도 약간 덜 아프고 체력이 많아지니까. 체력이 많아지는 건 좋은 거죠. 단단해지는 거니까. 그리고 저는 2티어 총은 절대 안 들어요. 2티어 총 들고 시작 안 해요. 자, 그리고 14, 15, 16 여기서 능률 향상 다들 아시죠? 키트를 사용했을 때 안 사라지게 해주는 거. 이거 좋아요. 좋은 특성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거, 썬업. 동료에게 응급처치 도구를 사용할 경우 원래 그 효과에 25%가 적용되는 건데 50%가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극한에서는 이게 있으나 없으나 큰 차이가 없어요. 이게 광인 아래에서는 25%였다가 50%가 되면 확 올라가요. 느낌이 치료가 확 되는 느낌을 받는데 극한에서는 최대 체력이 너무 적어서, 그러니까 플레이어 최대 체력이 너무 적어서 썬업 효과가 많이 안 나요. 그리고 이 위에 거랑 아래 게 너무 좋아서 이걸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맨 아래 거, 전장의 위생병. 다른 클래스가 장비 수급하는 것처럼 얘는 키트를 수급하는 거예요. 15마리 좀비를 잡을 경우 50% 확률로 키트를 습득합니다. 대신 키트를 60초마다 수급할 수는 없으니까 180초. 거의 웨이브에 한 번. 좀 길게 웨이브를 끌고 가거나 아니면 웨이브 자체가 긴 맵에서는 웨이브 시작할 때 한 번, 웨이브 끝날 때 한 번. 이렇게 2번 먹을 수도 있어요. 저는 14랑 16을 추천하는데 저는 16을 씁니다. 저는 원래 14 신봉자였는데 요즘에 16도 좋은 것 같아서 16을 쓰고 있어요. 16도 편하고 좋더라고요. 키트에 대한 부담이 크게 없으니까. 17레벨 특성, 프리허브. 이거는 도박 특성. 약품 투여기를 쓰면은 25% 확률로 약품 투여기가 안 사라짐. 이거를 쓰려면은 이 약품 투여기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더 자주 발동하기 쉽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형 약국이랑 같이 써야 돼요. 프리허브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두 번째 특성, 소매치기. 이거는 다른 클래스랑 똑같아요. 15마리를 잡으면 100% 확률로 장비 얻는 거. 이거는 뭐 잘 안 써요, 보통. 특점 수급. 특점을 처치할 경우 장비를 100% 한 게 없습니다. 이 위생병은 다른 점이 있죠? 1좀이나 특점이나 쿨타임 30초라는 거. 이게 위생병이라서 다른 클래스보다 좀비 잡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이걸 넣어준 건데, 위생병은 스팀 부스트 쓰면 무적이라서 특점이랑 1좀에게 해방되니까 오히려 잡기 쉬운 면이 좀 있죠. 가끔 무난하거나 못하는 공방 러들이랑 같이 할 때는 위생병이 스팀 킬수 제일 높은 경우도 많아요. 좀비에게 자유롭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캐릭터 잡고 딸 수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게 쿨타임이 30초라 거의 특종이 나올 때마다 수급이고 지나가다가 럴커 잡는 것도 잡을 때마다 거의 수급이라서 이게 30초가 엄청 좋아요. 진짜 솔직히 사기예요. 30초 안 해줘도 되는데 한 45초, 60초 그대로 해도 솔직히 큰 차이 없는데 이거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무조건 특정 수급으로 가야 됩니다. 위생병도. 이게 장비 위치랑 장비 소모에 구애받으면서 하는 것보다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씩 수급해가지고 내가 조절하면서 사용하는 게 훨씬 낫다고 봐야죠. 자, 그리고 20레벨 핵심 특성. 아군이 무력화되었을 때 아니면 궁지에 몰려가지고 바닥에서 비비고 있을 때 약품 투여기를 쏴주면 몸을 일으킵니다. 이건 뭐 누구나 알고 있는 위생병 개사기 특성. 21, 22, 23. 이게 21레벨에 아군이 날 쏠 때 피해량 감소인데 이거 찍을 바에는 다른 거 쓰는 게 더 좋아요. 22레벨, 이게 주력이에요. 주력. 약품 투여기를 사용하거나 응급처치 도구를 사용할 경우 본인의 피해량이 50% 증가합니다. 이게 50%가 진짜 세거든요. 총잡이 30레벨 퍽이 50%예요. 50%가 증가되면 진짜 녹인단 말이에요. 이게 발동되면 전장 위생병 하기도 쉽고 특점도 금방 잡고 소액의 지속시간이 10초야. 10초면 엄청 긴 거예요. 이게 무화지형을 생각하면서 아군한테 스팀 부스트 톡톡톡 쏘고 10초마다, 그리고 약품 투여기 하다가 뭐 피 줄어들어 있으면은 걔한테 키트가 안 와주고 또 총 쏘고 10초가 되게 길고
데미지 증가라는 거 쏠쏠해가지고 되게 좋아요. 정상적인 컨디션. 이거는 아군이 다 잘한다. 아니면은 뭐 낮은 난이도에서 해서 피 관리가 쉽다. 그럴 때는 이게 더 좋아요. 근데 이걸 안 쓰는 이유는 극한에서는 50% 이하 드는 게 너무 쉽고 피 관리도 힘든 경우가 많고 그래서 전 안 찍어요. 그냥 확실하게 10초를 50% 올려주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서 전 22레벨을 씁니다. 자, 그리고 대망의 위생병 왕귀 특성 24, 25, 26 전장의 외과. 이거를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쓰는 거냐. 약품 투여기로 아군을 살리면 체력 10% 효과가 들어가기도 하고 그냥 약품 투여기를 쏴주면 체력 10%가 회복되기도 하고. 이건 어떻게 쓰냐면 일단 이거랑 같이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응급처치로 약품 투여기로 전장의 외과기로 아군을 살리면 아군이 딱 일어날 때 체력이 40%가 되세요. 그리고 그 아군을 좀 싸우다가 약품 투여기를 한 번 더 쏴주면은 체력이 50%가 돼서 검은 화면이 사라져요. 밝아져요. 그걸 노리고 쓰는 건데 역시 위생병은 차폐죠. 차폐 없으면 위생병이 아니에요. 이게 명성 특성 초기화 하실 때 약품 투여기에 차폐 효과가 있다 없다 하잖아요. 레벨 초기화하니까 그렇게 차폐가 있다 없다 하면서 되게 힘들다는 걸 느끼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거를 해본 사람들은 다 알 거야. 위생병은 차폐 없으면 위생병이 아니에요. 그냥 총잡이야. 더구나 고난이도에서는 스팀 부스트를 딱 박으면 박자마다 다 사라져. 스팀 부스트가 위험할 때 박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스팀 부스트로 위험할 때 박아서 차폐로 좀비를 떨쳐내고 자리를 잡는 건데 좀비한테 위험해져가지고 딱 스팀 부스트를 박아. 그럼 스팀 부스트를 박는 그 1초 동안 약간 느려진단 말이에요. 속도가. 장비를 쓰니까. 그럼 느려지면서 맞아. 그럼 스팀 부스트가 찼다가 다시 줄어들어요. 이게 아무리 잘 쓴다고 해도 이게 차폐 없으면 위생병은 안 돼요. 차폐가 위생병의 존재의 의미 진짜. 차폐가 있어야 돼. 전장외과에도 좋은 특성이지만 차폐가 너무 사기라서 딴 걸 쓸 수가 없다. 대체 뭘 주사한 거야 하고 머리에 총 맞기 싫으면 가져봅시다. 27, 28, 29 여기에는 마지막 특성이니까 되게 딜적으로 좋은 특성만 있어요. 일단 뇌엽전리술. 기관단총으로 머리를 명중시키면 탄창에 2알 사력이 추가됩니다. 이게 있고 두 번째 장전속도 증가. 이건 그냥 무난하게 좋은 거예요. 쓰고 싶으면 쓰고 안 쓰고 싶으면 안 쓰면 돼요. 그 다음에 아드레날린. 지상전 속도가 증가하는 건데 이게 발동되면 되게 뽕이 좋은데 발동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극한에서는 25% 이하면 거의 죽거든. 한 방 맞으면. 이건 취향대로 쓰시면 되고 제가 뇌엽전리술을 쓰는 이유는 뇌엽전리술 일단 좋은 게 기관단총으로 뭐 임팩터나 불이나 럴커나 가스백 같은 걔네들 머리를 다라락 쏘면은 걔네가 헤드를 한 방 맞고 안 죽는단 말이에요. 뭐 럴커 같은 애들 한 방 맞으면 죽기도 하는데 이게 특히 임팩터 같은 경우에는 머리를 드르륵 쏴야 죽는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 쏘는 족족 드르륵 긁는 동안 2발씩 계속 차요. 거의 총알 포션이야, 총알 포션. 그런 소소한 장점이 있고 제일 좋은 점은 웨이브가 정면으로 뛰어올 때 웨이브가 정면으로 뛰어오면은 헤드라인 잡고 드르륵 쏘면은 총알이 주르륵 차거든요. 그래서 총알이 안 달아. 그래서 정면으로 뛰어올 때 그거로 헤드라인 잡고 쏘면은 거의 탄창의 2배는 써요. 많으면 나는 3배까지 써본 적 있어. 총알이 안 달아 진짜. 그리고 웨이브가 쌓여있는 거를 옆에서 가로로 보고 쏠 때 그때는 거의 한 2배는 쓰는 것 같아요. 크리스 벡터라고 치면은 크리스 벡터가 60발이잖아요 120발까지는 쓰는 것 같아. 거의 90발에서 120발. 가로로 쏘는 게 대표적으로 데드 인 더 워터 절벽 막을 때 웨이브가 위로 뛰어넘어 올라와서 병원 창문에 붙었을 때 그거를 가로로 보고 쏘면 진짜 많이 쏴요. 그리고 피라미드가 쌓여있을 때 위에서 아래로 보고 쏘는 거 그것도 거의 한 90발 100발 정도는 쏘는 것 같아요. 되게 좋은 특성이에요, 뇌엽전리술. 기관단총 자체가 관통력이 안 좋고 데미지가 약해서 좀 안 좋은데 그거를 그나마 좀 괜찮게 쓰게 해주는 뇌엽전리술. 더구나 이게 장전도 아니고 채워주는 거예요. 없는 태양을 만들어내는 거라 기관단총으로 오래 쓸 수도 있게 해주고 좋다고 봐요, 저 이게. 뇌엽전리술까지 찍어야 굉장히 딜이 잘 나온다고 생각해요. 자기한테 50%딜 증가 받고 뇌엽전리술까지 쓰면 진짜 강해진다고 봐요, 위생병도. 자, 그리고 위생병 30레벨 특성, 의사의 가방. 이것도 약간 오역이 있는데 이 특성은 1레벨 특성과 마찬가지로 응급처치 도구의 모든 아군을 향한 회복량이 10% 증가합니다. 이게 있으면 내가 남을 치료했을 때도 제가 25%에서 35%가 받는 거고 아군도 원래 60, 70%를 받아야 되는데 80%를 받는 거고 근데 이건 극한에서는 필요가 없죠. 이게 제가 치료받을 때 아군을 회복한 양의 25%에서 35%가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특성이 있기 때문에 1레벨 특성을 안 찍는 거기도 하고요. 이게 있으나 없으나 큰 차이가 안 나요. 옛날에 여러 커뮤니티에서 의사 등장이 있어야 하나 없어야 하냐, 의사의 가방에 있는데 찍어야 되냐, 이거를 의사 등장을 찍고 안 찍고에 대한 광인 이하, 극한 이상에서의 차이가 얼마나 되냐 그런 거를 테스트를 해놓은 GIF가 포함된 영상이 몇 개 있는데 그거를 찾아보시면 큰 차이가 안 나요. 그렇게 저도 그렇게 봤어요. 이 특성은 패시브로 주어지기에는 30레벨로 주어지기에는 막 좋은 건 아니지만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낫다. 그 정도 특성입니다. 자, 그리고 명성 특성을 보자면 1레벨에 약품 투여기 효과 증가. 이게 뭔 효과냐면 이 진통제랑 비슷한 거예요. 약품 투여기 지속시간 증가. 심플하지만 좋은 특성이에요.
이게 옛날에는 무조건 메타가 진통제였어요. 이게 약품 투여기 지속 시간이 명성 특성이 없으면은 되게 금방 사라져요. 눈에 보이게 사라지는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무조건 진통제를 썼어요. 이게 아니면은 너무 투여기가 빨리 사라져서 너무 자주 줘야 돼. 장비 소모가 되게 컸어요. 근데 이게 생기면서 진통제가 무조건 정석이었다가 이걸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확실히 약품 투여기가 3개 있는 것보다 4개 있는 게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달라져요. 이게 팀원이 4명이라서 약품 투여기를 3개 쏘면 약품 투여기를 안 맞은 사람한테 차폐가 없는 사람한테 싹 몰린단 말이에요. 그거를 대비해주는 게 이거 4개. 4개를 너무 급한 상황이어서 4명한테 전부 다 돌려도 이게 하나 수급하면 되니까. 아니면 나한테 마지막 걸 쏘고 장비를 먹으러 가도 되고. 이 특성이 나오면서 4개를 쓰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근데 진통제를 쓰면서 이걸 같이 쓰는 것도 엄청 좋아. 지속시간이 진짜 길어져요. 엄청. 취향이니까 마음대로 가시면 돼요. 두 번째 특성, 응급처치 도구의 사용 속도가 25%만큼 빨라집니다. 이것 때문에 더 부상자 분류를 안 가고 설탕옷을 가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원래 설탕옷이 메타하긴 했는데 부상자 분류 25%가 생겨서 이거 없으면 키트 감는 속도가 은근히 느리거든요. 위생병은 무조건 속도가 빨라야 된다 해가지고 이 2개를 다 찍는 사람도 있었어요. 빨리빨리 케어를 해줘야 된다 해가지고.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부상자 분류 1은 잘 안 가고 거의 설탕옷을 가는 편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특성, 원격 건강관리. 약품 투여기의 사거리가 25% 증가합니다. 이게 진짜 좋아요. 이게 있고 없고 차이가 특정 맵에서 아군을 살릴 수 있는 거리가 되게 안 되려가 되거든요. 일단 사거리 늘어나면은 위생병의 포지션 구애를 덜 받아서 좋고, 그 다음에 위생병이 대표적으로 어떤 맵이냐면 도쿄 3챕에서 첫 번째 그 차고 막는 웨이브 있잖아요. 첫 번째 웨이브 거기에서 건너편에서 건너편으로 원래 스팀 부스트가 안 들어가는데 명성 특성 3을 찍으면 닿아요. 그게 대각선은 안 닿는데 가로에서 가로는 닿아요. 이거는 뭐 기관단총 사거리 증가인데 크게 느낌이 안 오는 것 같아가지고 이 설명은 안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로큐가 쓰는 위생병 특성이었습니다. 자, 위생병은 진짜 좋은 클래스여서 특성 트리가 정석이 없어요. 그냥 제가 좀 길게 말씀드린 특성들, 제가 찍은 게 아니더라도 뭐 대표적으로 부상자 분류, 얼른 일어나셔, 진통제, 새로운 활력, 닉밀 항상, 프리어그, 정상적인 컨디션, 전장의 외과의, 탄창을 교체하는 중 아드레날린. 이 정도는 마음대로 쓰셔도 된다고 봐요. 위생병은 특성 하나하나가 다 너무 좋아가지고 몇 개 빼고 원하시는 대로 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제가 쓰는 특성은 이렇게 간다. 이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었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음 7.